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자신이 분명 잘못했는데도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사람.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냐? 상대도 그랬잖아. 이런 말로 넘어가며 마치 사과를 하면 지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센 사람, 자존심 센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강한 걸까? 아니면 오히려 약한 걸까? 단순한 성격 문제를 넘어서 이 질문은 인간의 도덕성, 양심, 그리고 의지라는 깊은 주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통찰을 준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마누엘 칸트. 오늘은 칸트의 도덕 철학을 통해 사과하지 않는 사람의 심리, 그리고 우리가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칸트는 도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도덕은 의무에서 비롯된다. 즉, 우리는 좋은 결과를 위해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옳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이걸 정언명령이라고 불렀습니다. 너 자신이 따르는 법칙이 모든 사람에게도 보편적인 법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 예를 들어 누군가 거짓말을 해서 이득을 본다고 해도 그게 모두가 따라도 괜찮은 법칙이 아니라면 그건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럼 사과는 어떤가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고 그걸 알게 됐다면 그 순간 사과는 결과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칸트는 감정보다 의지, 그리고 도덕적 자율성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시 말해, 사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자기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도덕적 원칙보다 자기 감정이나 체면을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의 기준에서 보면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의지가 약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상황 분명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가족끼리 싸우다가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아버지. 회사에서 선배가 후배를 불편하게 했는데도 예민하게 굴지마 라며 오히려 타박하는 모습. 친구 사이에서도 그건 내가 오해한 거잖아 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은 사과하는 순간 자신이 작아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체면, 자존심, 권위 이런 게 무너질까 봐 두려운 거죠. 그게 바로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약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반대로 사과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알고 자존심보다 관계를, 체면보다 진실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내면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 강하다고요.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사과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스스로의 도덕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칸트의 철학을 바탕으로 다음 3가지 실천을 제안합니다. 첫째, 감정보다 원칙을 기준으로 행동하기. 사과는 미안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 않아도 내가 상처를 줬다면 그 자체로 사과할 이유가 됩니다. 둘째, 상대의 감정을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기.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는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가 아닌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도덕적으로 성숙한 자세입니다. 셋째, 사과는 굴욕이 아니라 용기라는 걸 기억하기. 사과는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경험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이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가장 존중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과는 단지 한마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어떤 인간인지 보여주는 가장 진실한 행동입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강해지는 순간은 누군가 앞에서 눈을 맞추고 미안해요. 내 잘못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오늘 작은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과를 피하는 쪽인가요? 아니면 용기 내는 쪽인가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사과를 못할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철학 속이 아닌 우리의 일상 속 선택에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내가 준 상처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기. 그리고 그 상처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건 생각보다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사과한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더욱 분명해지고 더욱 성숙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내가 사과하지 못했던 사람, 혹은 끝까지 사과를 듣지 못해 마음의 생채기를 남긴 사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사람에게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이 시간이 헛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그리고 지금 사과해야 할 사람이 떠오르신가요?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을 강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절대 사과하지 않는 사람, 실수해도 밀고 나가는 사람, 끝까지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태도는 어쩌면 진짜 강함과는 거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단단함일 뿐 그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숨기기 위한 방어막일 수도 있습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도덕적 판단은 외부의 조건이 아닌 내면의 자율성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즉, 진정한 도덕적 인간은 남이 보는 나 혹은 사회가 정한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외부의 평가보다 내면의 일관성, 체면보다 진실을 택하는 사람이죠. 더 크게 보면 개인의 사과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윤리적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사람들이 사과하지 않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피해자는 늘 억울함을 품은 채 살아가고 가해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모든 관계는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얼룩집니다. 결국 누구도 진정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죠. 반면 사과가 자연스럽고 존중받는 사회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관계의 틈을 메우려는 노력을 지속합니다. 그 사회는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회복 가능한 공동체가 됩니다. 칸트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보았고 그 말은 곧 우리는 서로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존중의 출발점이 바로 내가 당신을 아프게 했음을 인정한다는 태도, 즉 사과의 윤리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마주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 없다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혹은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겠죠. 내가 사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존심 때문인가요? 두려움 때문인가요? 혹은 그 사람이 나를 오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요? 하지만 모든 오해, 모든 상처의 핵심에는 언제나 감정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존중하는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그때 내가 많이 미안했어. 오래 지나서야 내 마음을 말하게 되네. 이 한마디가 당신과 그 사람의 내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게 진짜 용기 아닐까요? 사과는 말로는 쉽지만 행동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과를 패배의 언어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의 사과는 오히려 우리를 감동시키고 그 사람을 더 존경하게 만들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는 자기 자신을 직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의 불완전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는 연약함을 숨기기보다 그 연약함을 껴안고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사과는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첫 걸음이 됩니다. 용서를 구하고 진심을 전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는 그 행위는 결국 나를 다시 사람답게 만드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누군가에게 사과를 하려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인간이 됩니다. 자기만의 생각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 오늘 혹시 마음속에 묻어둔 미안함이 있다면 그 감정을 꺼내어 용기로 바꿔보세요. 당신이 진심으로 말하는 미안해요 한마디는 그 누군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의 언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을 꺼내는 당신 자신에게도 잊지 못할 회복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